2011 고3 9월 모의고사 출제됐던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공부 포인트는 한계 비용이거든요. 최근 기출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옛날 기출이긴 하지만 이 지문에서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문단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1번 문장에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요 내용도 최근 기출에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 설정이 한계 비용 수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상적이다라고 할 때요. 문제 푸는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게 판매자한테 좋다는 거야 혹은 사는 사람한테 좋다는 거야 라고 이제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회 전체의 차원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자가 설상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가 그만큼 더 이득을 보게 되어서 사회 전체가 이때가 제일 만족이 높아 라고 하면 그거를 사회 전체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기준이 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장에 한계 비용 개념 나오고 있는데요. 볼게요.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대요. 이 개념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겠습니다. 자, 일단 한계라는 말이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는 리미트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랑 연결되기 어려우니까 이 비용이 들어갈 때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또 단위라는 말이 막 헷갈리고 어려운 거야. 뭐야, 한 다스 말하는 거야? 뭐 100개 말하는 거야?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냥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뭐야?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우리 뭐 봐야 돼요? 한계 비용의 개념. 뭐 하나 더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가격 설정은 한계 비용 수준에서 설정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구나 하는 내용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공익 서비스의 가격, 공공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공요금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아주 큰데, 아주 큰데 한계 비용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계 비용이 매우 적다 보니까 이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3문단을 보시면은 지금 수돗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만들 때 이제 그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설을 만들 때 6억이 들었답니다. 6억, 엄청나게 많은 돈이 초기에 확 들어갔고 그 다음에 1톤, 2톤, 3톤, 4톤 추가적으로 한 톤 단위의 돈을 더 만드는데 수돗물을 만드는데 한 톤 더 만드는데 돈이 1달러가 든답니다. 그러면 1톤 만들 때, 2톤 만들 때, 3톤 만들 때 각각 1달러, 1달러, 1달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총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6억 1달러, 2톤이면 6억 2달러 3톤이면 6억 3달러로 총 비용이 늘어나고요. 톤당 비용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1톤 만드는데 6억 1달러였어. 2톤 만드는데 6억 2달러였으니까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3억 1달러가 되겠죠. 3톤 만드는데 6억 3달러 들었으니까 나누기 3 하게 되면 2억 1달러가 되면서 톤당 평균 비용이 만들면 만들수록 줄어들게 되지만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적자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최근 기출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살짝 바뀌어서 출제되냐면은요. 요즘은 디지털 재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디지털을 뭔가 프로그램 만들거나 디지털로 된 무언가를 만들 때 그걸 개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복제하는 거는 너무 쉽다 이거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고 복제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어. 요렇게 해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을 요즘은 디지털 재화를 가지고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달락에선 그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팔면은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팔게 되지 않냐?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첫 번째 보조금을 주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공공비용을 좀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세금이 거기로 들어가면 다른 데 쓸 수가 없겠네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평균 비용 수준으로 돈을 올려서 받게 되면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소리예요? 기업이 손실을 봐야지만 사회가 다 올바르게 배분이 된 이상적인 상태이고 기업이 손해를 안 보게 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이지 못한 상태,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경제드릴북에 이 지문을 넣어야겠다고 한 게 이 2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면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할 때 A 내용이 여기 수돗물 내용이 있었던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 번을 공부하고 가면 좋은 그런 그래프인 것 같아서 지금 드릴북에 넣고 수업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세 개죠, 총. 그래서 한계 비용 선 이 있습니다. 곡선이라고 하기 뭐야 거의 직선인 한계 비용 곡선이 있는데 한계 비용 보시면 아까 톤당 1달러였잖아요. 그래서 톤당 1달러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이 아까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이렇게 쭉 내려왔던 거 지문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내려갈 건데 아무리 내려가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만큼 돈을 드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투입 비용이에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평균 비용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 비용만큼만 받게 된다면 지금 이만큼이 손실을 보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지를 좀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은 한계 비용에서 수도 요금을 하게 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어요. 2번 A에서 한계 비용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게 되면은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로 정해지는 거 맞죠? 3번 B에서 그러니까 평균 비용 수준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게 되면은 수도 사업자의 총 비용,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지금 총 비용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돈을 들이는가가 이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근데 이 선에서 이 수도요금의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이 선에서 곧 받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받는 돈이랑 들어가는 돈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요, 수돗물 생산량이 늘어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 이만큼, 요 사이 있죠. 요만큼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요 격차가 뭡니까? 만약에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기업이 보게 되는 손해죠.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문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면 기업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지만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내용이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랑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재화, 공공재라던가 디지털 재화에서 가격 설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공부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지문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